네, 다음 달 7일입니다. 한국을 전격 방문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때문에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왜 정치권이 떠들썩한 거야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DMZ, 남북 군사 분계선 주변의 그 비무장지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보면은 노은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방한을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일정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뭐 등등의 일정은 다 확정이 됐는데 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하는 것만 지금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국회 연설 이후에 사실 좀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뭘 할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DMZ를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을 할 때마다 갔었기 때문에 예.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외신 보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DMZ를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역시 이게 김정은과의 말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참모들이 DMZ를 방문을 했을 경우에 남북군사 대치를 자극해서 고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 네. 올림픽을 망칠까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는 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마치 DMZ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게 우리 정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니까 네. 즉각적으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유채교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서서 뭔가 북한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날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 예. 역대 대통령 방문이 있었을 때 예. 항상 거쳐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왜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노은지 기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참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라고 다시 또 질문이 돌아가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냥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으면 될 텐데 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게 기사까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아이젠하워 이제 대통령이 DMZ를 방문을 했고요. 83년에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방한을 했을 땐 DMZ 방문을 거른 적이 없었다. 이런 게 실제로 강병규 기자, 뭐 이건 뭐 자료를 통해서 다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딱 자료를 찾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료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럼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영상일까요? 자, 이건데 2012년 3월 25일 날 이제 방한을 했을 당시입니다. 이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걷고 있는 저곳, 저게 DMZ의 그 오울렛 초소입니다. 이렇게 예. 성조기가 꽂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유리에 막혀 있어요. 저게 저 앞에 진짜 뭔가 유리가 있네요. 안 뿌옇죠. 저게 방탄유리인데요. 방탄유리. 예, 미국 대통령이 초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쌍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DMZ 찾아서 이제 미군들 격려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쭉 강조했는데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영상입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예, 망원경으로 초소 위에서 이렇게 북한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안보 메시지를 좀 던졌고 뭐 일단 부시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지휘를 야, 받으면서 어떻게 영상을 저희가 다 그러니까, 찾았군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다른 사람인데 표정과 그런 액션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뭐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 최전선에 우린 지금 와 있다. 네, 북한군 도끼 만행 사건처럼 미군이 다치는 일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보여주신 그런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DMZ에 방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을 함으로써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와서 또 카터 대통령이 계속 그 주한미군 철수의 분위기도 네. 있었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DMZ에 방문함으로써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DMZ에 가서 어떤 말을 안 해도 된다. DMZ에 가는 것만으로도 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논쟁을 완전히 논쟁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네. 한미 동맹의 굳건한 어떤 그런 그 상징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 확립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퍼포먼스 그런 계속된 퍼포먼스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 논쟁은 조금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미리 DMZ에 간다고 이야기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그 이 방어 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간다면 그 이후에 비난해도 되고 현재 몇 시에 미국 대통령이 DMZ에 가서 OP에서 쌍방을 들 것이다. 이런 일정이 잡힐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이 워싱턴 포스트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마치 평창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 영향을 줄까봐 막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서 DMZ에 안 간다면 거꾸로 이 나라가 위험하니까 DMZ도 안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OP에 가서 쌍안경을 드는 게 큰 어떤 군사적 위험이 없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했을 때 딱 망원경을 가지고 가죽 재킷을 입고 북한을 바라보는 지금 모습을 봤는데 DMZ 뭐 비무장지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아까 이종건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제가 판넬로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자, DMZ라고 불리우는 우리 비무장지대 그곳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 선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초록색 선이요.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가 올라가면 우리가 소위 북방한계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북방한계선이 자리하고요. 마찬가지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km 남쪽으로 내려오면 북방이 아니라 남방한계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안에가 그러니까 이쪽이 다 지금 비무장지대인 거죠. 이 비무장지대인데 이 비무장지대 안에 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요 군사분계선 초록색 선에서 기준으로 25m가 바로 코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25m에 우리 남측에 올레초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OP 올레초소. 군사분계선 25m 떨어진 이 초소에 미국 대통령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초소를 방문할지 말지를 가지고 지금 이러쿵 저러쿵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색 선을 한번 또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북측 여기 비무장지대인데요. 이쪽이 여기서 그러니까 요 올레 초소로부터 한 100m 미만 거리에 뭐가 있냐면 북측 초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소.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00m도 안 된답니다. 실제로 재보면. 그런데 이 100m라는 거리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총 사거리 안에도 들 수 있는 거죠. 북한군의 소총 사거리 안에도 들 수 있는 이 초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정치권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근데 어때요? DMZ에 가지 않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네, 외신은 물론이고 뭐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양쪽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진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DMZ에 가지 않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 미군뿐만 아니라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군을 향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가 이제 굳건한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른다면은 좀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1993년에 방한을 했을 때 DMZ를 찾은 적이 있었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이제 이 코앞으로 다가가서 DMZ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유명한 발언이죠. 유명한 발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백악관에서 하는 것과 북한의 코앞에 가서 했을 때 그 어떤 느껴지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얘기를 해도
상당히 다를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에 한국을 찾는데 이 DMZ 요 안에 자리할지 안 할지. 근데 참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엄청난 큰 의미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장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유해 최고위원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같은 여성이니까. 네.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요. 네. 야, 지금 뭐 미국의 최고 실세라고 하는 이방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죠. 네. 이방카 부부도 같이 방한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최고 실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세 아닙니까? 아니 비선 실세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백악관 고문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부럽기도 해요. 우리나라 예. 같으면 만약에 자녀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공식 직함을 준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공식 직함을 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고 또 수행도 이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미 수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또 수행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백악관 고문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지고 이번에 수행하는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요. 이방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유해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노은지 기자가 할까요? 갑자기 제가 좀 해볼까요? 노은지 지금- 기자가 아니. 네, 제가 정리를 네. 해서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하고 류의 최고 얘기를 좀 더 이제 그러겠습니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비공식 비즈니스 라인을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이제 사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공식 라인을 활용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일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방카 부부를 먼저 도쿄로 초청해서 뭐 여러 가지 앞서가는 행사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계 행사에서 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계 행사에서 공략하는 전망을 좀 짜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또 그 이제 트럼프 월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런 문구가 적힌 건물을 보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월드. 예. 네, 1999년에 대우건설과 트럼프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트럼프 월드라는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 그 협의를 할 때 이방카가 이제 방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대우건설 관계자를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 국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왜 나오게 됐냐면요. 부연 설명을 또 네. 유해 최고께서 그 해주시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과격하다, 뭐 우발적인 성격이다, 또 급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행동과 성격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방카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방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별도로 이방카에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겁니까? 이번에 그 전에요. 이제 무슨 중대사관에서 선물 받았던 인형이 있었는데 아, 그 인형을 딸이 용인형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용인형? 그 아, 인형을 예. 그 딸이 갖고 노는 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 영상입니다. 바로 이 영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올라갔더니 또 거기에 집중된 관심이 쏟아지고 아 정말 이방카를 공략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게 연결된다는 것이 야 이거 정말 맞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카 부부가 방한을 하는데 강병규 기자 오늘 네. 쉬었습니다. 이제 입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입이 네. 지금 이제야 풀렸어요?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좀 따로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죠. 지금 이방카 부부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도죠. 그 지금 굉장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지금 경호 비상이라면서요. 경호 비상.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국정원이랑 경찰이랑 군이랑 모두 동원돼서 이제 이방카 부부까지 좀 케어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호법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가 원수는 물론이고요. 배우자 그리고 경호가 필요한 그런 인사까지 모두 다 경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이죠. 예, 아주 엄격한 의전 형식을 따르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경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거라는 좀 관측이 있어서 예. 경찰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철저한 뭐 경호가 있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평양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예요. 북한의 평양인데 평양의 현재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 도발을 뭐 10월 10일 날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18일 날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도발은 하지 않고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북녘 평양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한데 강병규 기자. 네. 이게 평양의 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찍은 영상 같은데 이렇게 북한 전역을 평양 시내를 찍은 영상은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예, 사상 처음이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고 영상을 이제, 보면서 좀 강병규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사진기 4대로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야, 이게 북한의 고층 빌딩이 이렇게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라도 5.1 경기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 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도 보이고요. 예. 좀 더 지나가다 보시면은 원비어가 숙소로 사용했었던 양각도 국제 호텔도 보인다고 해요. 양각도 호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거의 평양 시내 전면을 이제 오픈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차가 잘 안 다니잖아요. 자세히 한번 강병규 기자 말대로 한번 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멀려서 잘 안 예. 보이는데 도로에 진짜 차가 없긴 하네요. 한산하네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서울의 그런 교통체증 그리고 많은 인구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직접 사진을 찍은 이 사진사는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무서운 도시였는데 네. 뭐 실제로 가보니까 되게 평온하고 조용하더라 이런 감상평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저걸 평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네. 거의 그냥 고요함.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량도 다니지 않고 렉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 같은데요. 어쩌면은 너무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도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 모습이 평화가 아니라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예.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걸 평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다 가려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봤습니다. 저 영상을 누가 찍었냐면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판이라는 사람이 찍었다고 하는데 네. 사상 같은 최초로 북한이 사실 저거 다 허락해야 찍을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허락을 했고 영상이 촬영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달 7일입니다. 한국을 전격 방문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때문에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왜 정치권이 떠들썩한 거야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DMZ, 남북 군사 분계선 주변의 그 비무장지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보면은 노은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방한을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일정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뭐 등등의 일정은 다 확정이 됐는데 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하는 것만 지금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국회 연설 이후에 사실 좀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뭘 할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의 그런 안보 메시지를 좀 던졌고 뭐 일단 부시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지휘를 야, 받으면서 어떻게 영상을 저희가 다 그러니까. 찾았군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다른 사람인데 표정과 그런 액션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뭐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 최전선에 우린 지금 와 있다. 북한군 도끼 만행 사건처럼 미군이 다치는 일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보여주신 그런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DMZ에 방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을 함으로써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특사로 와서 또 카터 대통령이 계속 그 주한미군 철수의 분위기도 네. 있었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DMZ에 방문함으로써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방한을 했을 땐 DMZ 방문을 거른 적이 없었다. 이런 게 실제로 강병규 기자, 뭐 이건 뭐 자료를 통해서 다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딱 자료를 찾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료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럼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영상일까요? 자, 이건데 2012년 3월 25일 날 이제 방한을 했을 당시입니다. 이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걷고 있는 저곳, 저게 DMZ의 그 오울렛 초소입니다. 이렇게 예. 성조기에 꽂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유리에 막혀 있어요. 저게 저 앞에 진짜 뭔가 유리가 있네요. 예, 약간 뿌옇죠. 저게 방탄유리인데요. 방탄유리. 예, 미국 대통령이 초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쌍안경을 이렇게 보면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DMZ 찾아서 이제 미군들 격려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쭉 강조했는데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영상입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예, 망원경으로 이렇게 예. DMZ를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을 할 때마다 갔었기 때문에 예.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외신 보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좀 알려졌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DMZ를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역시 이게 김정은과의 말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참모들이 DMZ를 방문을 했을 경우에 남북 군사 대치를 자극해서 고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 네. 올림픽을 망칠까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는 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마치 DMZ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게 우리 정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니까 네. 즉각적으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유채교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서서 뭔가 북한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날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 예. 역대 대통령 방문이 있었을 때 예. 항상 거쳐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왜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노은지 기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의 참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라고 다시 또 질문이 돌아가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냥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으면 될 텐데 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까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아이젠하워 이제 대통령이 DMZ를 방문을 했고요. 83년에 레이건 대통령